댓글에도 과연 김도영 40홈런 나오면은 그거는 얼마나 할까 얘기 나오는데 오타니의 기운을 받아서 또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추석 기간 동안 한 경기에 2개씩 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KBO 리그에서 김도영이 한 경기 2개 쳤다는 소식에 오타니가 난 더 칠 거야 3개를 친 게 아닌가. 혹이나 이번 주말 일정 때 또 다른 역사가 대한민국에서도 쓰일 수가 있다는 점. 자, 야구 결과 보기 딱 좋은 시간 10시가 지났습니다만 오늘은 경기가 모두 취소가 됐습니다. 결과를 이야기해드릴 경기가 없네요. 3경기 모두 우천 취소가 됐어요. 네, 어제 유성규 단장님과 이제 목요 진단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짚었던 게 날씨 변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 굉장히 어쩌면 그동안 야구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라도 이번 주말만큼은 KBO 리그를 봐야 가을 야구에 누가 가는지를 정말 엑기스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필이면 비가 정말 새벽부터 그냥 쭉 왔어요. 중국으로 가던 태풍이 왜 우리나라로 방향을 꺾었는지 거의 유턴을 했던데요? 그쵸. 거의 중국으로 가다가 이렇게 한반도를 향해서 와버리면서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거의 비가 하루 종일 내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야구 경기가 3경기나 다 미뤄졌습니다. 하필이면 뭐 고척돔 경기가 있었다면 그 경기만큼이라도 예정대로 열렸을 텐데 창원, 잠실 그리고 문학 이렇게 3경기장 모두 아침부터 방수포를 깔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뭐 아쉽게 야구 팬들은 아마 계속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경기 하는 거 아니야 하다가 비가 멈추지 않으면서 경기도 모두 취소가 됐습니다. 특히 오늘 뭐 대목이라면 대목인 게 LG와 두산 잠실 경기가 있었고 또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금을 또 야구와 함께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아쉬운 비가 하루 종일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그리고 내일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담입니다만 기온이 한 10도 이상 떨어진다고 하니까 감기 안 걸리게 이런 간절기 때 사실 굉장히 건강 유의하셔야 되거든요.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창원에서 열릴 롯데와 NC의 대결, 그리고 말씀드렸던 잠실에서의 두산과 LG의 대결, 그리고 문학에서의 SSG와 키움의 대결 모두 취소가 됐습니다. 뭐 롯데 입장에서도 정말 진짜 그 거미줄 같은 희망을 갖고 있는 하루하루 지날수록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주까지는 그래서 한 동아줄 정도는 됐거든요. 이제는 거미줄인가요? 이제 거미줄이죠. 야, 이거 누가 하나 탁 치면 끊어지는 건데. 그쵸 이게. 근데 이게 과연 강철보다 강하다는 그쵸. 나일론 줄일지 아니면 진짜 그냥 생바이오 그냥 거미줄일지는 오늘 경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사실 이 경기도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경기가 사실은 가장 관심을 모으지 않나 싶었는데 두산과 LG의 대결. 지금 현재 3위인 LG를 2경기 차로 두산 4위가 쫓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3연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단 첫 번째 경기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네, 일단 비가 오늘만큼 내일도 또 거세게 내린다고 하기 때문에 뭐 남은 경기 일정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오늘 취소된 경기들은 두산하고 LG의 경기는 더블헤더 내일 더블헤더로 2시부터 더블헤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도 비가 오면 22일에 또 더블헤더로 갑니다. 일요일 날? 경기가 이렇게 미뤄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21일에 그러니까 내일 더블헤더 2경기 중에 한 경기밖에 못 한다. 그러면 22일에 또 다시 이제 그 경기들이 또 미뤄지고 이런 식으로 일단 경기들은 연전이 LG와 두산의 경우는 연전 경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렇게 더블헤더로 치를 수가 있는데 롯데와 NC 경기 그리고 키움하고 SSG 경기는 추후 다시 편성으로 남은 연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게 일정이 타이트하긴 한데 남은 일정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붙어 있는 경기 그러니까 다음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취소된 경기들을 붙여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이 두 팀에게는 또 변수가 생겼다. 그렇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롯데는 이제 다른 팀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고 SSG도 이제 역시나 KT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주목이 되는 건 역시 두산과 LG인데 만약에 내일 더블헤더로 열린다면은 선생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다리가 어려워. 제가 다리가 긴지 다리가 길어. 죄송합니다. 저희 철판이 있거든요. 약간
다리를 네. 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더블헤더로 만약에 열린다면 어떤 팀에게 더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중간 개투가 좀 강한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투수들을 나눠서 쓸 수 있는 경기들이잖아요. 하루에 한 경기가 열리면. 그런데 더블헤더다. 그러면 앞서 경기에서 등판했던 중간 개투 요원들, 마무리 투수들이 두 번째 경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경혁 감독 같은 경우는 더블헤더가 우리에게 너무 불리하다. 상대적으로 두산보다 LG가 이 중간 개투진이 좀 약하다라고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게 약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경기를 앞두고 우리가 더블헤더를 치르면 두산보다는 불리하다라고 이렇게 좀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근데 그냥 우는 소리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상 이번에 염경엽 감독의 불펜 운영이 잘 안 맞아 들어갔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이 LG와 두산의 이제 불펜진의 평균 자책점 올 시즌 현재를 보면 두산이 4.62로 1위입니다. 근데 이제 LG는 5.22로 좀 하위권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염경엽 감독이 단순히 우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더블헤더로 이어지면 쫓기는 LG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까지 더해지면 네. 자칫 주말에 경기를 내줘버린다, 더블헤더를 다 내줘버린다. 네. 그러면 이제 순위는 그렇죠. 정말 맞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쫓는 쪽보다는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으니까 연경혁 감독 같은 경우는 한참 지금 가장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 운명의 3연전입니다. 만약에 두산이 수입을 한다면 싹쓸이를 가져간다면은 역전하면서 3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예. 그 만약에 여기서 LG가 싹쓸이한다. 싹쓸이의 경우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LG 입장에서는 굳히기죠. 이제는 마음을 확연하게 놓을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이게 두 팀이 지금 3위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3위 팀이 그래도 4위 팀보다는 경기를 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4위 팀은 5위 팀과 와일드카드 결정전 그렇죠. 뭐 1승의 우위를 어드밴티지를 안고 경기를 합니다만은 최대 2경기까지 치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 2 선발을 다 써버리고 가을 야구에 이제 메인 이제 스테이지에 오르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LG가 만약에 4위로 떨어진다. 그러면 불펜이 약한 상황에서 과연 가을 야구의 남은 경기들을 안전하게 버틸 수 있을 거냐? 이 계산은 지금 염경엽 감독이 하고 있을 텐데 확신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염경엽 감독으로서는 이번 주말에 어떻게 해서든 더블헤더 없이 두산을 상대로 경기를 유리한 결과를 얻었어야 되는데 일단 첫 스텝부터 꼬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진짜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태의 두 팀입니다.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3위와 4위의 차이는 일단 쉬는 시간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치르는 경기 수도 다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하셨던 지적 포인트 선발진 운영에 대한 작전 자체가 아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커다란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류청 기자는 그 아까 발로 바닥 찬 거 말고는 뭐 하실 말씀 없어요? 바닥은 네. 안 찼고요. 네. 저는 최근에는 야구 결과를 좀 보고 있는데 진짜로? 상당히 재밌다. 네. 사실 제가 항상 네. 기아 팬이 아니라 해태 타이거즈 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보지 않지만 저번에 제가 여기 나왔을 때 한반도를 이제 김도영 선수가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정세훈 기자가 네. 그렇죠. 근데 그 선수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진짜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그래도 기아 경기를 좀 보고 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요거 한번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만날 수 있는 나는 기아 타이거즈의 팬이 아니라 해태 타이거즈 팬이다. 그 뭐 기업이 싫은 거예요? 아니면 뭐가 싫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좀 제가 전에까 좀 말씀드린 건데 좀 유아적인 게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팀이 정말 계속 이겼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예전에 그 대학 가서 롯데 팬 동기를 만났는데 너는 쓰라림을 맛보지 못하고 큰 아이다. 부산에서 자란 롯데 팬은 얼마나 유년 시절에 힘들었겠냐. 근데 이제 기아로 변하고 나서는 이제 많이 이기지는 못했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아마 좀 선을 그었던 것 같고 결정적인 게 제가 이제 김도영 선수를 왜 좀 보게 됐냐면 제가 이정범 선수를 정말 좋아했는데 예전에 이정범 선수가 이제 은퇴한 뒤에는 이 이제 혜태가 좀 끊어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선뜻 이해는 안 갑니다. 일단은 저희 취향으로 그러니까 일단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개취니까요. 네, 개취니까요. 그렇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취소된 한 경기 SSG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늘 경기보다는 이제 내일과 모레 있을 KT전이 중요하죠. 네, 이게 사실 이 단순히 SSG와 KT 경기, 그러니까 5위와 6위의 대결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LG 두산, 그러니까 3, 4위 맞대결, 5, 6위 맞대결을 같이 봐야 돼요. 만약에 이번 주말 연전에서 이 팀들이 사실 LG랑 두산은 지금 2경기 차, 그다음에 KT와 SSG는 한 경기 반 차인데 연전의 결과에 따라서 이 3, 4, 5, 6위의 순위표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순위표와 많이 다를 수 있죠. 완전히 뒤바뀐 순위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 저는 개인적으로 비는 예보됐었지만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예정대로 좀 경기들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제 바람이 하늘에 닿지 못해서 비가 와버렸습니다. 일단은 뭐 잔여 경기 일정이 모두 다 종료된 이후에 편성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어떤 결과로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좀 잘 예측은 안 돼요. 이게 사실 잔여 경기, 그러니까 원래 예정됐던 경기들이 미뤄진 경기들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한번 꼬였고 그리고 지금같이 또 꼬인 경기가 재차 또 꼬이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과연 어느 팀이 이 경기들을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을지가 정말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뭐 집중력이 떨어지는 팀도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이야 KT와 SSG가 5, 6위에서 치열하게 가을 야구 한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지만 만약에 이 경기가 미뤄져서 두 팀 중에 한 팀이라도 뭐 탈락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사실 이 경기는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치열하게 벌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 하나 이야기하는데 이제 NC와 롯데 대결 창원에서 펼쳐질 예정이었는데 사실상 이건 오늘은 이 경기가 안 열렸다는 그 사실보다도 더 이슈가 됐던 거는 NC가 전격적으로 강인권 감독과의 계약 해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지를 한 채로 원래는 경기를 치르려고 했었는데 그 경기가 취소가 된 거죠. 근데 이 강인권 감독의 사실상 경질인데 이 경질 과정이 좀 예사롭지 않았어요. 네, 뭐 시즌 막판에 잔여 경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가을 야구가 안 되는 게 진출할 수도 없다라는 게 어제 확정이 됐죠. 네. 그러고 나서 오늘 오전에 이제 구단 수뇌부에서 논의가 있었고 감독 경질이 이제 결정이 됐고 오후 1시에 바로 이제 경질이 됐죠. 그다음에 한 20분 정도 만에 이제 언론에 릴리스가 됐고 그래서 이제 기사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죠. 사실 어떻게 보면 감독을 모셔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감독을 어떻게 떠나보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게 구단과 감독만의 계약 관계가 아니라 선수들도 지켜보고 팬들도 지켜보고 그러니까 지금 현 감독의 자리를 대신할 다른 감독 후보자들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불명예스럽게 지금 현 감독을 떠나보내는 상황. 왜냐면 지금 NC로서 남은 경기의 결과가 올 시즌의 성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 7경기? 8경기? 네, 8경기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인권 감독에게 그냥 8경기를 다 맡기고 보내도 아무런 뭐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대로라면은 약간 진짜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이 내리고 그리고 바로 뭐 1시에 결정 내리고 24분에 통보하고 그리고 바로 잔여 경기 상관없이 쫓아낸 거잖아요. 사실상 쫓겨난 건데 모욕주기 아닌가 했건 이 강인권 감독에 대한 사실상
오늘 그 서우정 기자가 만약 이 자리에 나왔으면은 NC 팬으로서 그렇죠. 한번 의견을 저런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귀한 NC 팬으로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어떤 감정이냐? 왜냐하면은 이거 NC 팬들 지금 NC 욕 많이 했거든요. 감동 욕도 많이 했고 지난번에도 방송 나와서 그 얘기했잖아요. 올해까지 수고하셨고 그렇죠. 푹 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방송, 실제로 NC 팬들은 강인권 감독을 경질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뭐 좋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NC의 역대 지금 강인권 감독이 세 번째인데 초대 김경문 감독, 그다음에 2대 이동욱 감독, 3대 강인권 감독이 모두 중도 경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NC로서는 감독을 좋게 이별한 경험이 없다. 어떻게 보면 감독이 가도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도 이동욱 감독도 강인권 감독도 다 어떻게 보면 NC로서는 이 NC라는 팀에서 성과를 냈던 감독들인데 항상 마무리가 좋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좀 찝찝함을 남긴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 감독이란 자리는 물론 이제 명장을 모셔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적절한 연봉을 주고 그 사람의 능력을 사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원하는 퍼포먼스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다면은 자를 수도 있는 거고. 라는 게 분명히 뭐 프로의 섭리라면 섭리지만 하지만 이게 결국 우리가 사람 사는 사회인데 그러니까요. 자르는 거는 그 기정사실이라 할사칠손 그 꼭 그렇게 이렇게 내보냈어야 돼요. 사실 축구계에서도 감독 교체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감독이라는 게 말씀드렸듯이 계약직이잖아요. 그렇죠. 계약직이라는 거는 조금 안타깝지만 냉정하지만 팀이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계약서에 써야지 뭐 위약금을 받든 아니면 뭐 조항에 따라서 경질이 되든 경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말씀하신 대로 잘 보내주는 팀들이 있고 똑같이 중도 경질을 하더라도 저것은 조금 창피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팀들이 있어서 사실 저는 이별을 잘해야 된다고 보는 편이고 네. 그런 건 좀 구단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제가 뭐 NC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차이들이 구단마다 나오는 것은 확실한 건 맞습니다. 창피를 줄 수 있으면 클린스만한테 줬지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별의별 거 다 했겠지. 할 수 있는 거는. 근데 클린스만이 지금 한국 감독에서 떠난 것을 창피당했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그 약간 개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위약금 아싸. 위약금 개꿀. 예. 네, 그분이 위약금 헌터로서 네, 위약금 그 계약서를 잘 쓰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뭐 그 당시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통장을 항상 들여다보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고 기분 풀겠죠. 요트 여행 같은 거 한번 갔다 온 다음에 그래도 나의 인생에 좋은 경험이었어라고 또 어디 가서 인터뷰하거나 책을 내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 NC 감독 경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는 뭐 각자마다 시선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NC가 이번 일로 인해서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뭐 모욕주기 말고. 그러니까 일단 뭐 선수들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감독을 찾습니다. 네. 우리는 새 시즌 준비를 일찍 할 겁니다라는 뭐 이게 가장 대외적인 메시지를 그렇죠. 전달한다. 선수들에게도 약간 긴장하고 그렇죠. 지금부터 다음 시즌 새로운 준비다. 감독이 네. 오면 누가 경기 뛸지 몰라 열심히 네. 준비해야 돼요라고 알릴 수 있는 거고 뭐 타 팀들에게는 우리가 언제든지 보통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가을 야구 가는 팀들의 뭐 수석 코치를 데려온다던가 뭐 코칭 스태프 코치를 데려온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타 팀들에게도 우리는 이제부터 움직입니다. 긴장들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데려오는 지도자가 뭐 가을 야구에서 좋은 성적이 나면 뭐 발표가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나와 계신 야인이라면 뭐 선임 과정이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NC가 강인권 감독과 계약을 해지하면서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코칭 스태프들을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NC가 발빠르게 좀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코칭 스태프를 입도선매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NC 담당 기자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사이가 많이 안 좋았나? 구단과 프런트하고? 아무래도 네. 그 임선남 단장이 강인권 감독이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경질을 하고 나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시즌 중에
무너지는 패턴이 너무 한결같았다. 거기서 뭔가 그러니까 무너지는 결과는 같더라도 과정이 달랐다고 하면 인정을 할 텐데 왜냐면 강인권 감독도 NC에서 성적을 냈던 감독이기 때문에 5할 승리를 그렇죠. 유지한 감독이기 때문에 인정을 할 텐데 항상 무너지는 패턴이 같았다. 그러니까 강인권 감독이 굉장히 이름처럼 자기 의지가 강한 약간 그런 지도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쓰는 선수들을 좀 중용하고 새로운 변화를 좀 덜 주는 그러다 보니까 강인권 감독에게 신뢰받는 선수들이 물론 부상 이슈도 있지만 성적이 저조하면 좀 뭔가 팀에서는 변화를 줘서 돌파구를 찾는 방향을 원할 수도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팀이 원하는 방향, 감독이 원하는 방향이 좀 달랐지 않나. 그래서 지금 NC에서는 차기 감독 후보로 프런트와 대화가 가능한 지도자를 찾습니다라는 게 이제 야구계에서 후문으로 들린다고 합니다. 일단 한국 사람이겠고. 네. 아 근데 좀 아니 외국인이어도 통역을 통역을 통해서 대화만 잘 되면 홍말뚱님이 NC 야구 접는다는 소문은 거짓인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미는 보이고 있지가 않죠. 이게 뭐 회사가 조금 어렵다라는 이제 소문들이 이제 돌다 보면 NC뿐만 아니라 뭐 타 종목이 어느 팀 어느 팀들이 위태위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 뭐 NC는 공식적으로 뭐 야구단을 접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없고 또 새로운 감독을 찾는다라는 이런 멘트까지 있었으니까 근데 뭐 NC가 야구로 접는다는 소문은 아직까지는 신빙성이 크다라고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NC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취소된 세 경기에 관련된 팀들의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주말 일정 한번 짚어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경기 일정 보여주시죠. 오늘 일단 20일 경기는 취소가 됐고요. 내일 두산과 LG 더블헤더 그리고 키움과 삼성 그리고 기아가 NC와 광주에서 맞붙습니다. 그리고 롯데와 하나 대전에서 맞고요. 그리고 두산과 LG 기아 경기가 이제 월요일에 이어지고 월, 화, 수 그리고 금, 토까지 이어지네요. 아직까지는 경기가 좀 있으니까 여기서 과연 어떤 성적을 낼 수가 있을지 일단은 이번 주말 두산 LG전 비 때문에 우천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이 경기 보시면서 야구 팬들은 좀 아쉬움을 달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로서는 김도영 선수가 좀 뭔가 기록 달성으로서 긍정적인 좀 영향력을 줄 필요가 있는 게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할 때 스타우트 선수가 투구 과정에서 또 넘어졌었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스타우트 선수가 허벅지 근육이 이제 손상이 와서 그러니까 류 단장님이 그렇게 아마도 시즌 아웃일 겁니다. 그렇죠. 정말 그 말이 귀신처럼 딱 맞아버렸어요. 딱 복장도 돌팔이 의사처럼 약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약간 믿음은 안 가게 생겼는데 묘하게 잘 맞히는. 그러니까 유승현 단장님 말처럼 어제 경기가 스타우트의 마지막 경기가 돼서 사실은 이제 스타우트는 등록이 그러니까 한국 KBO 리그에 온 게 이제 늦었기 때문에 삼성의 디아스 같은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기아의 가을 야구에는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규 시즌에만 뛸 수 있는 선수여서 어제 경기가 이제 마지막이 됐고 내일 그러니까 턱을 다쳐서 수술을 받았던 내일이 돌아오는 걸 기대해야 되는 기아로서는 이제 그 사이에 김도영 선수가 40을 달성해 주면서 좋은 기운을 갖고 한국 시리즈로 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기아는 계속해서 어제 류 단장이 짚었던 것처럼 1번 지명으로 해서 타순을 좀 많이 돌 수 있게끔 만들었을 것 같고 오타니의 사례가 아마 좋은 케이스가 시범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